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이왈 도청이 도설이면 덕지기야이니라. 자이 가라샤대 도에서 청하고 도에서 설하면 덕을 기홈이니라. 자, 이거는 아주 도청도설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수거로 유명해진 말이죠. 도청도설. 예,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게 진흙이라든가 뭐 또는 진흙칠하다 이런 뜻의 글자인데 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길도와 거의 큰 의미 별 차이 없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도성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지기하니라. 근데 이게 도청 이도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단 백렬 접속처럼 보이는데 물론 길에서 듣고 그리고 길에서 말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길에서 들은 것이 길에서 말이지 이런 맥락인데 어쨌든 이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덕지기하에서 덕이 목적어죠. 목적어. 기가 버릴 기가 이게 이제 동사로. 원래는 기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덕지기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 문형 구성으로는 기덕해 가지고 덕을 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수어를 구조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치를 시켜가지고 덕지기 이렇게 덕지기. 그래서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참 뭐야 실천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숙달이라는 거 연습하지 않고 그냥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듣고 그냥 말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뭐 말해버리고 이런 것은 또 말하자면 자기의 숙달이나 숙련이나 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덕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는 도청도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도 지식으로 우리한테 전수되는 게 아니라 정보로 전수되고 그러니까 정보는 결국 도청도설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한테 정말 의미 있는 지식이 될 수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점이 뭐 사회가 흘러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항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고민은 좀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이왈 비부는 가여 사군야여 제야 기 미득지하엔 환득지하고 기득지하얀 환실지하나니 구 환실지면 무소부지의니라. 자에 가라사대 비분한 가히 더불어 님금을 섬기랴. 그 득지 못하얀 득홈을 환하고 이미 득하얀 실홈을 환하나니 진실로 실홈을 환하면 지치 아니할 때 없나니라.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물론 뭐 논어의 여러 구절들이 의미심장하지만 이거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어떤 정치 세계와 관련해서 이 말이 굉장히 실감나게 와닿더라고요. 닿는 것 같아요. 비는 비루하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또 아주 궁벽한 시골, 인구 밀도가 막 희박한 인구가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깡촌도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부 이렇게 말하면 그 견문도 없고 완전히 그냥 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생각이 좁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그 뭐 별 재주도 없고 이런 사람을 비부 그러한 사람은 가여 사군 야여제 가여 가여 사군야 야 여
이 죄는 어기조사죠. 뭐 또 보통 반문, 뭐 감탄 뭐 이런 거 가끔 쓰요. 근데 이때 죄는 모르는 걸 의문하는 게 아니고 반문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 그 말하자면 자기 말을 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약간 유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감탄으로도 많이 쓰이죠. 쾌재, 통제 할 때. 야여는 이거는 이제 야는 원래는 주로 단정을 하거나 진술하거나 뭐 정의 내리거나 할 때 쓰이는 거죠. 여는 의문형으로 쓰여가지고 이 글자하고도 비슷하게 쓰이죠. 이런 경우에는 야여는 이 야여제 전체가 다 어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죠.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의문 어기사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선명하고 명료하게 명쾌하게 단정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 주관적인 이제 느낌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은 컴플렉스하게 집어넣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그러면 어쨌든 실 내용은 가여 사군인데 원래 의미는 뭐뭐 할 수 있다. 이제 보조 경동사로서 뭐뭐 할 수 있다고 그런 거고 요거는 더불다라는 역시 보조 동사죠. 우리말에. 사군 임금을 섬기다. 여기서 이 여는 더불다라는 것이고 가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글자 그 역할하고 그럼 여 사군인데 더불어 군주를 섬기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래서 비부를 가리키는 지시하는 앞에 비부를 지시하는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있을까, 없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왜 그러냐? 기 이제 기는 어쨌든 문장을 이제 이끌어오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 발어사나 뭐 지시사나 뭐 약간의 가정 추측하는 의미도 좀 있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문장을 새로운 말을 전환하거나 할 때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죠. 기 미득지야 그가 꼭 그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라고 그가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을 지시할 때는 그 사람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또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앞문장 전체를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상황성을 지시하는 경향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득지에서 미득지 미득지는 아직 하지 않다라는 보조 동사. 그럼 그것을 얻지 못했다. 아직 얻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지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는 없죠. 아니, 물론 사군을 가리키긴 하지만 내용상 임금 섬기는 기회, 다시 말해서 관직, 우리가 약간 몇 단계를 건너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도 글을 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미득지, 그러면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얻지 못했다 해서 뭘 얻지 못했느냐? 어떤 관직이라든가 또는 임금을 섬길 기회,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미득지, 야. 이것도 이제 약간의 전환이라든가 문장을 좀 쉬어가거나 뭐 이런 느낌을 주죠. 환득지, 기득지, 환실지 이렇게 이것도 라임도 잘 맞아요. 근데 기득지에서는 기는 완료적 상황을 나타내죠. 기득지 이미 얻었을 때는 환실지 그것을 잃을까를 근심한다. 환실지 그것을 잃다인데 요 목적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잃는 것을 근심한다. 이렇게 된 거죠. 구 환실지면 무소부지인이다. 구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약간의 가정 또는 조건, 가설 뭐 이런 느낌을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잃어버릴까 그 기회를 또는 그 지위를 잃을까를 근심하게 되면 구가 그런 역할을 하죠. 무소부지의
그래서 무속을 이렇게 문장 구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 외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동사, 다른 동사. 그러면 또는 합쳐서 무불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문장을 이중 부정어를 써가지고 긍정적인 강한 긍정의 논리적 구성을 하는 이런 문장 구성이 많죠. 이런 게 한문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중 부정을 통한 그 서술이 되게 흔하게 자주 일어나요. 불어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이런 유형의 그 수사법은 그냥 직설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도 좀 더 그 말하는 상대방 대화 상대방이나 또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그 변화를 줌으로써 약간 그 대화 그 텍스트 내에 대한 그 긴장도를 높인다든가 또는 주의를 환기시킨다든가 이렇게 수사적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무소부지의 의는 이렇게 어떤 그 어떤 상황성을 나타내거나 뭐 주관적인 이제 그 의기를 나타내거나 또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여러 맥락에서 쓰입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왈 고자의 민, 유, 삼질 이러니 금야엔 혹 시지무야 이루다. 고지 광야는 사 이러니 금지 광야는 탕이요. 고지 극야는 렴 이러니 금지 극야는 불려요. 고지 우야는 직 이러니 금지 우야는 사이이의로다. 자에 가라사대 예 민이 삼질이 있더니 이제는 혹 이도 없도다. 옛 광은 사하더니 이제 광은 탕하고 옛 긍은 렴하더니 이제 긍은 분려하고 옛 우는 직하더니 이제 우는 사할 따름이로다.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대한 의식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렇게 타락한다든지 퇴보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유토피아보다 디스토피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문화에서 그런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는 결국은 자기 현실을 그 시간 성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는 항상 이렇게 좋게 기억하고 싶은 뇌의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뭐 그리워지고 또 옛날에 아주 그냥 그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도 지금 생각하면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겠지 하고 약간 관용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해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심리적으로 정신 의식적으로도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공자는 옛날에 대한 약간 복고적, 회고적, 어떤 낭만적 그런 그 시간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냥 단순 소박하면 사람들의 의식도 단순 소박해지죠. 사람을 경험하거나 또 사건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 의식이나 생각이나 내용이 보태져 가지고 그걸 또 모방하고 답습하고 습득하고 학습해 가지고 자꾸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처럼 사람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럴 때는 그 순수함이 어느 정도 소박함이 말하는 소박함이 그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걸 개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고자 이렇게 시간 표시 뒤에 전미사 자가 늘 이렇게 붙어 나온다는 거. 왕자, 고자, 뭐 낭자 뭐 이런 식으로 고자 옛날에 민유 삼질 백성에게는 민에게는 삼질이 있었다. 민은 삼질을 가졌다. 이렇게 민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아니 두드러지게 민 이렇게 말한 거는 민이 상당히 좀 밑에 비지배적 약간의 그런 계급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약간이라도 텍스트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면 그 읽을 때, 아니 대상화할 때 어떻게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자도 뭐 논어의 기록이 딱 시간을 연대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오랜 어떤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주 드물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대의 변화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최근의 고고학적인 성과에 의하면 공자가 생각했던 서주 초기의 사회상이 논어나 공자가어나 아무튼 거기에 그려지는 시대상이 실제 시대상과 상당히 어느 불일치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공자가 초기 서주 시대의 사회상을 이상화했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공자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서주 초기에 봉건제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죠. 지금 우리가 서주 시대의 사회상을 공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공자는 당연히 어떤 전승이라든가 설화, 신화, 이 신화와 과학이 구별 안 되던 시기 이런 데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의 어떤 인간관이나 세계관, 가치관을 투영해서 과거를 자기 스스로 구성했던 것이죠. 고자의 민유삼질, 옛날에 백성에게는 세 가지 질병이 가졌더니 지금엔 혹 이것조차도 없구나. 그래서 혹은 금야 그랬죠. 금야. 금자 이렇게 안 하고 금야 그랬죠. 금자라고는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그 자라는 것 자체가 시간화 전미사여서 시간 뒤에 쓴 부사화 전미사여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예. 근데 야는 약간의 그 전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런 뉘앙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달라지죠. 혹은 뭐 어쩌면 유보적이고 시지무야 이것도 뭐야 이 무가 없다라는 추러고 시가 실질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지 않았다 이것도 없다 이런 맥락이다. 이것조차도 갖지 않았다. 유에 지금 상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도다. 이것을 갖지 않았도다. 무시 이렇게 안 하고 시지 이렇게 그 도치시킬 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낼 때 지를 집어넣는다는 거. 고지광야는 옛날에 광한자는 사이르니 금지광야는 탕이요. 광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덤비는 거예요. 약간 덤비고 설치고 나서고 나대고 뭐 이런.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에게서 공명심과 호성심과 뭐 또 뭔가 이렇게 성취 욕구가 강한 젊은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기 뭐 광을 자꾸 나쁜 의미로 보지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시기에 그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걸로도 쓰여요.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게 낭만성을 극대화하면 이 광으로 가죠. 낭만적인 걸 이제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는 이거는 이제 그 주석에 의하면 불구소절 그래서 불구소절 소절에 얽매이지 않는다 구애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소절이라면 작은 절차 작은 범절 뭐 작은 절도 뭐 이런 약간 우리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규범 같은 거 있죠. 규범, 법규 이렇게 말할 때 법과 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뭐 빨간불을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규정이라면 규범 또는 규정이라면 광주에 처음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 되게 무시하던 사람들 걸어갈 때 지금도 거의 지금도 그렇더라고. 이런 게 근데 우리가 그걸 너 그런 저 범죄를 안 지켰어. 너 정말 범법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소절, 작은 절, 범절, 작은 절 또 꼭 지키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 지키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키면 안 지키면 무슨 범법자고 뭐 무슨 범칙금을 문다든지 뭐 사실 범칙금 물기도 하죠 원래는. 저 옛날에 그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막 난무하거든 그러던 시절에는 이렇게 그 횡단보도 막 그냥 지나가 버리면 범칙금 물게 됐어요. 저도 한번 무심코 건너다 3만 원인가 그때 경찰한테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말하자면 불구 구애되지 않는다. 요걸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원래 방자할 사 뭐 이렇게 보통 그 자전에 보면 방자할 사 뭐 이렇게 또 가게라는 뜻도 있고 멋대로 하다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런데 내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내 보여 가지고 뭘 하는 걸 사라고 다. 그래서 가게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방자할 사 이런 맥락인데 뭐냐면 자질구레한데 얽매이지 않고 조금 멋대로. 근데 그 멋대로 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나대는 거예요. 함부로 나대는 거는 망이라고 해요. 망. 망령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자질구레하게 얽매이지 않는 깐깐하게 막 이렇지 않은 거. 이걸 옛날에 광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광은. 근데 지금은 광이 어떤 식으로 변질했냐? 탕했다. 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호호탕탕 뭐 이런 쓰잖아요. 호호탕탕 뭐 이렇게 탕년, 탕척, 씻을 척자 써가지고 탕척 그래가지고 싹 씻어 없애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이 질펀하게 흘러가지고 싹 들어가는 그런 게 탕이에요. 그래서 탕은 여기서 방탕하다. 뭐 이게 막 넘어가 버린다. 뭐 법도고 여기서 주석에는 보면 유대한의 그렇죠. 유는 넘을 유자고 대한 큰 법도 큰 막음 막을 이게 원래 이 한자는 한가할 한자가 아니고 막는다라는 뜻이 나무목 요즘은 한가한 한자를 원래는 요 글자 써가지고 틈간 한가할 한 이렇게 썼다가 이걸로 바뀌었는데 요거 원래 뜻은 막는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딱 문 앞에 딱 가려 있어요. 문 앞에 문 사이에 나무가 딱 있어. 그렇게 나무로 딱 찔러놨어. 그럼 막은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한가하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거는 법도 뭐 한계, 리미트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한이. 그러니까 그걸 넘어버린다. 그러니까 큰 법도조차도 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광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사하는 것이 째째하게 굴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큰 법도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탕이. 방탕하게 된다. 방탕. 방탕. 허랑방탕. 오직 긍냐는 렴이러니 이 긍이라고 하는 거는 뽐낼다. 우리가 긍지를 갖다 뭐 할 때 그런 긍자예요. 뽐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고상한 그 기계를 가지고 세속에 또는 세태에 또는 그런 물력에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좀 고상한 기계를 뽐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긍지 그렇죠. 긍지. 긍자에다가 지자다가 긍지. 그런 걸 옛날에 그러한 사람은 렴했다는 말은 우리가 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가 났다 이런 뜻인데 뭐가 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반듯하다, 딱 깍듯하다,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잘려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 났다. 그러면 반듯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내 거, 니 거 딱 자르고 그러면 내 거, 니 거 자르는 게 부정적으로 보면 막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왜 그 책상 이렇게 금거 놓고 뭐 지우개 이렇게 넘어오면 내 거 뭐 이러다가 딱 걸리면 반자라. 근데 여자애들은 니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일부 애들은 근데 거의 부득부득 꼭 또 이렇게 잘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런 모진 애들이 어릴 때 있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모질게 살더라고. 근데 그 뭐야 하면 여기 못 왔다는 말은 여기 자른다는 말은
자로 잰 듯하다, 자르다 이런 말은 자기 한계나 자기 법도나 자기 규칙이나 규약, 규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니까 내것 나누는 게 뭐 이게 매몰차가지고 몰인정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 것이 아닌 건 손을 안 대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현대 그 우리가 지금 뭐 정권이 교체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기강이니 공정이니 정의니 뭐 이런 게 나무니 그런 게 나무한다는 게 자체가 그만큼 그렇지 않다는 그 의미와도 역설적으로 통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참 그런데 이 공직자들은 공무원이나 공직자 또는 그 어떤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급여를 받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살아가고 그 이득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지 그 과외의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습득한 걸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더 늘려. 물론 자본주의는 뭐 이권 추구가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지위와 그런 그 관직과 그런 명예와 그런 자격과 그런 그 비용을 지불했는데 거기서 얻은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적 기업에서 이익 챙기다가 또 여기서 맺은 인맥, 관맥, 인맥, 카르텔 모든 것들을 이용해가 또 여기 와서 공직자 생활하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령이라는 글자를 앞에 그 청자를 붙여가지고 청렴 이렇게 하죠. 청렴. 또 그 관자에 보면 사유라는 말을 써요. 사유. 네 가지 밧줄. 네 가지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묶어 놓는 네 가지 밧줄. 사유라고 예의 염치 이러잖아요. 그죠? 예의 염치. 이런 게 꼭 이런 걸 가져야만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젠틀맨으로서 시민 사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의식이. 근데 현대의 그 뽐낸 사람 뭐예요? 분려. 분은 분내다라는 뜻이고 려는 사납다, 모질다 이런 뜻인데 또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디 어디에 닿다. 그래서 그 중용 원래 시경에 나오는 거를 중용에 인용해 가지고 그 삼라만상에 관철되어 있는 보편적 그 이치, 보편 질서, 법칙 이걸 묘사한 유명한 구절이 연비여천 어약우연 이렇게 했어요. 연비여천 어약우연.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비여천 어약우연. 여기 연자는 설계 연자예요. 설계. 근데 우리 그 날리는 애들이 날리는 카이트 있죠. 연. 이렇게 생긴 이렇게 날리는 거. 아이들이 날리는 거. 이것도 이연자를 써졌었죠. 한자 치음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솔개입니다. 솔개, 소리개.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하는 그 솔개. 그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리어한다 해서 여기는 다다른다, 하늘 높이 날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약우연, 약은 뛰다, 펄쩍 뛰다 있는데 이건 잉어를 주로 빗댄 건데 그 약간 오후에 약간 한낮에서 오후쯤 되면 강가에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 큰 강이 많더라고요. 드들강. 제가 드들강 가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펄쩍펄쩍 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뛰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인데 요즘 근래 연구하기로는 잉어가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소리가 조금만 나면 자꾸 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왜 뛰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잉어가 뛰어서 어디에서 연못에서 근데 이게 자연에 약동하고 있는 생동하는 이치와 질서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도산서원에 가면 그 퇴계 선생이 자연을 경관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어쨌든 마음 쉬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수양할 때 나가서 산책하면서 강을 보던 그 장소 양쪽을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천년대라고 그러죠. 천년대. 아주 강을 내려다보는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그 아주 좋은 그런 뷰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천년대라고 해요. 천년대 여기서 또 천년대. 자, 그런데 그럼 분류는 뭐냐 하면 분하고 려니까 분해가지고 려한다 이 말인데 서로 자기 긍지를 뽐내고 그러다가 뭐냐면 여기 주석에 의하면 지어쟁 그래가지고 경쟁에서 투쟁 다툼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뽐내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상당히 경쟁심이 있고 또 인정 욕구와 인정 투쟁을 하게 되죠. 그걸 지금 빗대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긍지를 갖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의 그 기계를 굳게 지켜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적 평판이라든가 뭐 또 그 사회적인 그런 물질적 뭐는 명예 이런 모든 것에 이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꿋꿋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게 이게 긍지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긍지라는 결국 남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이라는 것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같은 이런 행복론에서도 말하듯이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요구하거나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남이 붙여주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근데 긍지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획득해야 되는 건데 남에게 인정을 강요해 가지고 결국은 인정 투쟁을 하다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긍이라는 게. 야, 이게 참 반성해 볼 만한 문제죠. 그다음에 고지우야. 옛날에 우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디어트, 어리석은 사람은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은 직했다. 그래서 우리 우직하다 그런 걸 쓰죠. 어느 하나를 바보같이 정직하게 자기 어떤 뜻을 관철해 나가는 걸 우직하다 그러죠. 그리고 논어에서 우를 상당히 그래도 좋은 부정적인 덕목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가 어리석은 건데 이 어리석은 게 잔재주 부리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우는 지켰다. 그래서 우직했다. 이제 물론 노자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돼지야구 아주 그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것 같다. 그리고 문법 김기창이 만년에 새로 자기 나름의 개척한 그 화풍을 바보산수라고 해요. 문법 김기창의 그림 화풍이 만년에 변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화풍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보산수라는 거예요. 이 바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직한 거예요, 직한 거. 바보라는 거. 머리가 좋을수록 잔머리 굴리죠. 최근에 정치인들의 이런 화법을 보면 정말 비논리를 너무 태연하게 막 그래. 그래가지고 남들은 또 그걸 보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막 어떻다 저떻다. 근데, 정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직했어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백치라는 게 있죠. 백치라는 소설이 있죠. 이게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사회상이 막 너무 막 광적으로 흘러가고 이념 투쟁이 막 심해지고 막 이럴 때 이 어떤 그 러시아를 치유하는 그런 러시아 정신, 러시아인의 어떤 원초적 정신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아마 저쪽가 백치라는 그런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은 사이이의. 이거 참 절묘한 그런 그 평가인데 사이이의 이렇게 죠.
인은 역시 뭡니까? 병렬 접속사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하죠. 인은 그치다 라는 동사예요, 사실상. 사실상 동사예요. 그러면 속이고 그리고 그쳐. 속일 뿐이다. 속임수만 쓸 뿐이다. 우리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제 의가 어기를 이제 나타내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수거처럼 관용적 표현이 돼가지고 이의 이렇게 가지고는 끝이다, 그만두다, 뿐이다, 뭐 이런 아주 강한 그런 뉘앙스를 갖는 어기사로 수거처럼 쓰이지만 원칙적으로 사 그리고 이 사, 이. 이렇게. 다음 자왈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라. 이거는 중출 그랬죠. 다시 나왔다 이랬는데 앞에 하기편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왔으니까 읽어나 볼게요. 교묘한 말과 꾸민 좋게 꾸민 얼굴빛 낯빛이 인이 드물다. 선의인. 선은 드물선. 드물선에서 이게 나중에 신선하다는 의미로도 쓰이죠. 의, 인이 드물다. 근데 요거는 인이 선의 이렇게 돛이 일어났다고 보는 설이 좀 일반적이에요. 드물다 인이 이렇게 드물구나 인이 드물 거다 인이 이런 식으로. 근데 간혹 hun과학자들은 얼어보는 설이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인에서 드물다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논어 시대의 공자, 물론 논어 시대의 공자가 아니라 공자 시대의 공자죠. 공자 시대의 공자와 논어 시대의 공자는 또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논어의 편집이 지금 형태의 논어 편집이 한 기원 아니 AD 한 200년 전, AD BC 200년에서 BC 그 20년 뭐 몇 대쯤에서 AD 200년쯤 그 사이가 전환이니까 이 논어는 전환 때 일단 편집된 걸로 이제 확정 추정이 되니까 그 시기에 AD 1, 2세기, 1, 2세기 그때의 그 말버릇이라는 이 논어는 그러면 공자의 논어 공자가 그 논어에 나온 내용을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는 조금 알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텍스트상으로.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그것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해도 선의 있는 도치가 일어난 걸로 보는 게 좀 더 부드럽고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이왈, 자이왈, 오 자지 탈주야 하며, 오 정성지 난악야 하며, 오 이구지 복 반가자 하노라. 자에 가라사대 자의 주를 탈 홈을 오하며 정성의 악을 난 홈을 오하며 이구의 방가를 복하는 자를 오하노라. 여기에 오는 이제 다 일관된 세 구가 전부 동사로서 미워하다, 싫어하다, 뭐 이런 증오하다는 그 어쩌죠. 뭘 증오하냐, 뭘 싫어하냐, 목적구가 목적절이 됐네요. 자지탈주야. 그 자는 자색 이래가지고 보라 자자 쓰죠. 보라 자. 이 잠이라는 그 글자 이걸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 자미화 그러면 이거 뭐는 벼롱나무 있죠. 벼롱나무 목배기롱 또는 벼롱나무. 이걸 보라색이 어정쩡하게 막 피어가지고 이제 이 자미화라는데 이 자미는 또 밤하늘에서는 북극성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자미궁 또는 자미원, 자미원, 자미, 자미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대를 궁궐로 동양 천문학상에서는 궁궐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잘은 근데 어쨌든 보라색, 보라 자체, 보라색.
보라색. 자외선 그죠?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그렇게 쓰죠. 울트라. 자외선을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전과책이나 또 자연책에서 자외선을 뭐라 해야 되나 넘보라 살 이렇게 자외선을 쓴 적이 있어요. 넘보라살, 넘빨간살, 보라를 넘은 햇살. 자외선입니다. 저기. 자지탈주야, 여기서 자지탈주야를 자세히 보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이게 독립된 한 문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가 탈한다 주를, 자는 또는 자가 주를 탈한다. 보라색은 빨간색의 자질, 빨간색의 영역을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지가 없으면 그 의미죠. 보라색은 빨간색의 그 영향력, 보라색은 빨간색의 영향, 빨간색의 자질, 요걸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게 그걸 미워한다니까. 그러면 오자탈주 이래 버리면 문장이 헷갈려요.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많고. 그래서 지를 넣어 가지고 미워한다. 요 목적절을 저를 목적으로 만들어. 요 역할을 지가 했다 이 말입니다. 지가. 야는 뭐 선언하는 단절. 그러면 왜 자가 주를 빼앗는 걸 미워하냐면 이거는 동양의 독특한 색깔 관념인데 이 정색, 간색의 관념이 있어요. 정색과 간색의 관념. 그러니까 정색은 오방색, 오행사상이 성립이 되면서 정색은 빨간색, 뭐 노란색, 청적, 황, 백, 흑, 그 다섯 가지를 정색이라고 하고, 요 보라색이나 뭐 주황색이나 뭐 주홍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섞인 색깔이죠. 다섯 오방의 색이 섞였죠. 그래서 그런 걸 간색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쨌든 간에 정색과 간색, 그러니까 간색이 이 정색의 자질을 훼손시키고 흐리고 빼앗는 것, 이걸 미워한다 이런 뜻인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의 이념이나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가치에서도 중간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주자에 의하면. 주자란다. 이 공자에 의하면. 자, 그 다음 정성지 난악이야. 이것도 정성이 난악. 정성 난악. 요 구조죠. 요 구조인데 그 사이에 지가 들어가지고 정성이 악을 교란한다. 혼란하게 만든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 좋지만 봉착도 가끔 들으면 재밌잖아요. 더 시원하고 뭐 편하고 뭐 옛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옛 생각나고 이럴 때는 어릴 때 들었던 뭐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가요 생각이 나지 무슨 저런 게 생각 잘 납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이 민요, 민가, 가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공자는 이것이 악의 역할을, 악의 영향력, 악의 자질을 교란시키는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죠. 뭐 무조건 그 플라톤처럼 시인들이 이상한 그 신화를 막 조작해가지고 신화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젊은이들의 정신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미워한다 해가지고 못하게 금지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없앨 수도 없어요. 문화라는 게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문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이고 자연 생성 소멸 성주괴공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없애자 해가지고 없어지고 뭐 바르게 살자 해고 바르게 살고 건전가요 부르자 해도 건전해져 그거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뭔가를 지향한다. 이 사회 공동체의 앞날은 뭐를 지향한다. 뭐를 가치 있게 둔다 하는 건 필요하죠. 정성을 가요를 부르지 마라 이건 안 돼요. 그러나 기왕이면 이제 이게 더 좋다라든가 뭐 그런 그 다음이 이 너는 아니 한문의 어법에서 재미있는 것이 특이한 것이 허실이라는 방식으로 문장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문에서 재미있는 여러 방식인데 이게 나중에 헐후어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그 문장 구성법이라고 구사법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허는 어떤 걸 실제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설 해놓는 또는 효과적인 보조장치 이런 게 허구고 실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와 실을 어디 두냐 그래서 앞은 허고 뒤에 실을 두기도 하고 뒤에 허를 두고 앞에 실을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쪽 다 허하고 내용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또뭐 뭐 그렇게 뭐 전허 후실이니 전실 후원이 뭐 양허 별실이니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장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가 많아요. 그런 예가.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지탈주야 정성진한 악야 하고 이 항상 이게 강조점은 또 뒤에 오는 법이죠. 그래서 이구지 복반가자. 이구가 이구 이는 이 날카롭다. 우리 이익이라는 말로 흔히 쓰이긴 하지만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글자로 쓰였죠. 그래서 이구 그럼 날카로운 이. 야 이거 말 잘하잖아요. 진짜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말로 다 나쁜 짓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일수록 말 잘해. 진짜 뭐 약간 비유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말 어버버 말 잘 못한 사람이 임기응변 응고처때 잘못한 사람 나쁜 짓 잘 못해요. 말 잘하고 막 현란하게 한 사람은 뭐 혓바닥이 긴 사람은 자, 그래서 이구가 날카로운 입이 말을 아주 잘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복방가 복은 어플복자죠. 어플복 뒤집어 엎는 거. 그 다음에 방가는 방과 가죠. 방은 나라고 가는 조금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패밀리, 이익 세력 집단, 그걸 가라고 하죠. 그럼 방이든 가든 어쨌든 정치체예요. 그거를 덮어버린다. 말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 보면 가치가 전도되고 교란되고 이런 게 많죠. 자, 그래서 난 이런 걸 미워한다. 이런 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자가 뭘 추구했냐,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랐느냐 이런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50분. 예, 예. 예,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이왈 여욕 무언하노라. 자공이왈 자여불언이시면 즉 소자이 하술언이리고 자이왈 천하언제시리요 사시행언하며 백물이 생언하나니 천하언제시리요 자이 가라사대 내 언이 없고자 하노라. 자공이 가로되 자이 만일 언치 아니하시면 곧 소자이 무스것을 술하리 있고 자이왈 자이 가라사대 천이 무슨 언을 하시리요 사시 행하며 백물이 생하나니 천이 무슨 언을 하시리오. 자, 여욕무언 그래서 이제 자왈 이게 뭐 여욕무언 여욕무언 여욕 이 무언은 또 말이 없음 말을 하지 않음 이런 의미죠. 여기서
여기는 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불은 이렇게 했어요. 요 차이가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 근데 말이 없다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공이왈. 자, 여불은이시면 선생님께서 많이, 여가 여기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가정 또는 조건에 구를 이끌어올 때 여가 대표적으로 쓰이죠. 여 또는 약, 여, 약. 만일, 예를 들어 예컨대 만일 이런 뜻이죠. 불은이시면 말을 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하지 않은 거죠. 즉, 그러니까 여하고 즉 이렇게 붙으면 아주 일반화된 그런 가정문 또는 조건문이 되죠. 소자의 하술은 일실이 일이 있고 소자에서 이 소자 근데 아들 자라고 해가지고 son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원래 자는 전미사로도 쓰였거든. 나중에는 원래는 아들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전미사로 또 혈통의 어떤 관련 이런 걸 작업 썼는데 여기서는 뭐 저희들, 우리들, 저희들 제자라는 의미죠. 제자도 옛날에는 정신적으로 어쨌든 간에 양육을 받는 걸 봐가지고 소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부자관계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조금 이랬을까 싶긴 하지만 그 옛날에는 문집이나 뭐 옛날 글에는 보면 스승에게 자기를 가리킬 때 소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하술은 무엇을 술하느냐? 하술. 여기서 무엇을이 여기 목적이죠. 술이 동사. 무엇을 이렇게 의문사가 목적어가 되면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면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무엇에 대해 은은 거기에서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더 약간 진행하는 의미도 되고 뭐 가정 진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적인 어떤 그 시상을 가질 때 시간의 어떤 경과라든가 진행이라든가 또는 완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진행 같은데 여기서 어기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뭐그 어지의 준말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서술하겠나.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거기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으시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말했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다 해서 무엇이 그야말로 앞뒤 거두절미하고 무엇이라고 하는 불특정한 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찌 무엇을 그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 뭐에 관해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냐 어떻게 서술하겠나 그게 대해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기를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무엇을 말하더냐 또는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재는 역시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약간의 의기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죠. 하늘이 뭔 말을 하더냐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뉘앙스죠. 자, 근데 여기서 천하언제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시행언 백물생언의 언 계속 들어갔는데 이 언이 없으면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시가 행한다 그러면 사시가 운행해 내 계절이 운행해 근데 어디였어?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문장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돼요. 언이 없으면. 그래서 사시행은 백물생언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한문에서는 그 사시행언 백물생언 그러면 동작은 있는데 그 동작이 일어나는 또는 현상이나 상황이 구현되는
공간성에 대한 구체적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말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한문도 그렇고, 한문은. 그래서 그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이 없으면 이상하게 뭔가 좀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시행은 사시가 거기에서 운행하며, 백물이 거기에서 생성하며, 그 거기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지시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언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내재적으로, 외재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내재적, 내재적으로, 외재적으로가 아니고 내재적으로 지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이 쓰이는 용어를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언의 그 한문의 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천하언제, 그러니까 동어 반복인데 하늘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는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여기서 이게 언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이게 물론 이게 무슨, 우리 지금 현재는 무슨으로 됐는데 이 우와 의가 같은 모음이지만 모음의 성질이 달라져요. 얘는 모음이 일치하거나 또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양성 모음, 아니 우는 음성 모음이고 의는 중성 모음이죠. 우리 우나 어는 음성, 오나 아는 양성, 이렇게 해서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성질이 알타이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모음 조화하는 양상이.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간섭을 받아가지고 깨지거나 또는 혼합되거나 또는 뒤섞이거나 교란되거나 도착되거나 이런 경우가, 언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돼 있죠. 그래서 무슨으로 돼버렸지만 이 언해본에는 느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음의 어떤 그런 일치성,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덤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하언제 이렇게 두 번 앞뒤 수미상관식으로 구성했다는 것, 이거는 그만큼 그 공자의 어떤 그런 이제 수사적으로 강한 그런 의미 전달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까.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논어를 쭉 봐오면, 뭐 저는 또 몇 번 읽은 셈이니까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점이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마치 양파를 벗겨내듯이. 양파를 벗기지는 않죠. 보통 양파는 그냥 통째로 썰어서 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꺼풀 한꺼풀 공자가 조금 더 볼 때마다 더 드러나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도 재미라면 재미죠, 공부하는. 유비, 욕, 현, 공자, 연을. 공자의 사이질하시고 장명자의 출호연을 취스리가 하샤 사지문지 하시다. 자, 이거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공자라는 사람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제관계, 이런 걸 볼 수 있는 재밌는 이 구절인데, 유비이 공자를 보압고저 하거늘, 보압고자 이렇게 했잖아요. 배옵다 이렇게 안 하고 보압다. 보압고자 하거늘 공자의 질로서 사하시고 명을 장한 자의 호에 출컨할 스를 취하야 가하샤 하여곰 문키하시다. 이거 재밌어요. 유비는 그 주석에 의하면 노나라 사람이고 공자에게 사상예를 배운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에 보면 잡기라는 편이 있는데, 얘기란 책이 있죠. 경전이 있죠. 이 얘기는 일찍부터 기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논어나 맹자나 또 그 이전의 시경, 서경보다 조금 더 컬렉티브, 뭐 이런 컴플리트 웍스 뭐 이런 느낌을 드는
편집물이죠. 이 얘기 가운데 대학도 얘기에 들어있었고 중용도 얘기에 들어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가운데 잡기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잡기라고 하는 편은 얘기 가운데서도 분류가 조금 더 그 여러 단편적으로 전해되던 텍스트들을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이제 기록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디 하나로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지 않고 모아놓은 걸 잡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한 텍스트 가운데 이 잡기라는 그 내용 가운데 유비가 공자에게 사상례를 배운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례. 선비가 상례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공자에게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 당시에 워낙 그 말하자면 유니버시티 같은 그런 그런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자 문화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역현 공자 이 말은 공자를 현하고자 했다. 요건 보조 동사죠. 요. 현이 본 동사죠. 그래서 그 언해도 보았고자 뵙고자 뵙다라는 걸로 풀이를 했죠. 언해. 그러니까 이럴 때 현을 읽죠. 그럼 뵙다라는 말은 의미상 수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능동인데 의미상은 비동이 되죠. 뵙고자 하거늘 보고 싶다.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공자가 사이질 사했다 사양했다 이 써서 뭐를 질을 써서 그러면 질을 구실로 해서 사양했다 이 말이죠. 질을 구실로 했다는 말은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안 만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유비가 이제 그 바로 대뜸 찾아와서 선생님 만납시다 이게 아니고 그 심부름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그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 유비가 선생님 뵙고 싶어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공자가 누워가지고 나 지금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만 뭐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 놓고는 장명자 이출 이렇게 되죠. 장명자 출에서 장이 보통 부사어로 많이 쓰여가지고 물론 명사로 쓰이면 장차 이런 의미가 되니까 부사로는 장차인데 명사로 쓰면 장수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부사로 쓰이게 되면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를 가지다 뭐 지니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말하자면 책임지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 이게 부사화해서 뭐 이런 걸 대동하는 뭐뭐를 뭐뭐 하다 목적어를 대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처럼 쓰인다는 것이죠. 목적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가 원래 쓰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나중에 뭐랄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사처럼 쓰이죠. 조사 뭐뭐로서 이런 것처럼 이 장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장명 그러면 명령 그 내용 명을 오더를 맡은 사람이 이 말이죠. 오더를 책임진 사람이 그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이 말이 된 것이죠. 출호 호는 그 집 대문 같은 거, 집 문 같은 거.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문. 그러니까 완전한 그 건물과 그 다음에 대문과 그 사이에 있는 아무 건물 같아요. 그래서 이 가호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호. 집과 그 집을 구성하는 문, 이걸 가호 그러죠. 그래서 출호 그럼 호를 딱 나갔는데 취3가 취가 이거죠. 취가 뭐 술을 취해서 술을 가져다가 이 말이죠. 술이라고 하는 거는 현악기인데
그 스물 몇 줄인가? 아, 23줄인가? 25. 근데 이게 금하고 금은 줄이 뭐 7줄 뭐 이 정도. 이 금하고 슬이 굉장히 그 협주가 잘 이루어지는 악기였나 봐요. 그래서 금과 슬을 같이 타는, 같이 이렇게 이중주 이런 걸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금슬이 좋다, 금슬이 좋다 해서 금슬이 좋다 해서 금실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사이적으로 금실이 좋다 그러죠. 근데 원래는 금슬이 좋다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슬은 금과 슬이죠. 금은 우리가 천자문에 보면 옛날 천자문에는 고, 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한자음이고 고는 우리식 악기 명칭이 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금은 고 해가지고 금은 고가 됐죠. 그 다음에 가야 금, 가약 고 해서 가야금이 됐죠. 요즘은 가약고라고 잘 안 하고 옛날엔 가약고라 그러거든요. 한 70년대, 80년대 이전에 나온 그런 소설이나 시나 뭐 옛날 약간 그 시점이 약간 과거에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과거인 그걸 다룬 소설이나 시나 이런 데는 보면 가약고라.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가야금으로 그냥 딱 굳어버렸는데 금은고 가야고. 근데 요 고금 슬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슬은 언해에는 보통 우리가 자전에 비팟을 그랬는데 이 비팟은 문제는 이 비팟가 또 악기라는 거야. 또 악기 이름이 비파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절에 가면 사천왕이 들고 있는 뭐 이렇게 기타의 원형처럼 생긴 거. 이게 이제 비파이죠. 그래서 비팟을 그랬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풀이가 좀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금과 슬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취슬이가 그러면 슬을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사지문지 사지문지 사는 사역의 의미 있죠. 시키다. 지는 요거는 유비를 가리키죠. 유비. 듣다 그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유비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했다. 그것을 듣게 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노래하는 거, 노래. 그 노래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나 안 아파, 사실은. 나 아픈 거 아니야. 근데 너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감추어진 의도를, 아니, 감추어진 의도를 드러내 보였죠. 이런 거를 그 주석에 보면 정자왈 차는 맹자소위 불설지 교회이니 소위 심교지야라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한번 찾아보세요. 정자왈 차는 맹자 소위 불설지 교회이니 소위 심교지야이니라. 그래서 불설지 교회 요 말이에요. 불설지 교회 요 가르칠 회자예요. 가르칠 회. 가르칠 교, 가르칠 회. 자, 요 설은 달갑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달갑게 여기다. 자살을 하게 여기다. 뭐 달갑게 여기다. 그러면 불설이니까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원래 적극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또는 역으로 너를 내가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도리어 교육이 된다. 아주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그 인격을 곧 수정하게끔 유도하는 거, 역으로 유도하는 거 이런 걸 불설지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너 이렇게 잘못했어 앞으로 너하고 절교야 이렇게 딱 잘라 물론 말할 수 있지만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하고는 교제하지 않겠다. 또는 너의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달갑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또는 유추하여서 교육을 시켜주는 방식을 불설지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더 깊이 교육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정자가 주석을 달았죠.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더 이 공자와 제자 사이에 좀 상당히 긴 대화인데 논어에서는 상당히 긴 대화 축에 속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아 이문 삼년지상이 기이구의로소이다. 기니까 바로 언해를 바로 읽을게요. 3년의 상이 제아의 무자어대 3년 상이 기 이미 오라도소이다. 군자의 3년을 불위려면 예필괴하고 3년을 불위악이면 악필붕하리니 군자의 3년을 예를 하지 아니하면 예의 반드시 괴하고 3년을 악을 하지 아니하면 악이 반드시 붕하리니 구곡이 기몰하고 신곡이 기승하며 찬수 개화하니 기가 이의로소이다. 구곡이 이미 몰하고 신곡이 이미 승하면 수를 찬하야 화를 개하나니 기만하고 가히 이하얌적하도소이다. 자이왈 식부도하며 의부금이 여의 안화 왈 안하이다. 자이 가라사대 도를 식하며 이 금을 홈이 내게 안하냐 가로되 안하이다. 여의 안적 위지하라. 부 군자지 거상에 식지 불감하며 문학 불락하며 거처 불안 고로 불위하나니 금 여의 안적 위지하라. 내 안하거든 하라. 군자의 상의 거험에 지를 식하여도 감치 아니하며 악을 문하여도 락지 아니하며 거처하여매 안치 아니하는 고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내 안하거든 하라. 제아의 출컨을 자이왈 여지 불이냐여 자 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지 회하나니 부 3년지상은 천하지 통상야이니 여야의 유 3년지에어 기부모호와 제아의 출컨을 자이 가라사대 여의 불인함이여 자이 생한 3년인 연후에 부모의 회에 면하나니 3년상은 천하의 통한상이니 여의 3년애를 그 부모에 둔나냐. 아주 좀 문장이 길지만 읽어보면 의미가 깊은 내용이죠. 제아가 물었습니다. 3년지상이 기이구의 3년지상인데 3년의 상이 3년상이지만 이 3년상은 부모상을 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식으로 제일 크게 입는 상이 3년상이죠.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 이렇게 이제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심화 이렇게 가지고 그걸 오복이라고 하고 5가지 복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복에 속하는 친척에서 오복지친 이렇게 말하죠. 오복지친이 어디까지 있으면 8촌 범위 내에 들어가요. 8촌. 이게 우리 민법에서도 혈친, 혈육, 친족의 범위에서 친족. 그래서 그 말하자면 요즘 잘 쓰이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용어로 동거조 8촌 그런 거 있습니다. 동거조. 거조한 사람에게서 나에게까지 내려오면 나와 짝
옆으로 같은 항열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는 8촌이다. 그런 뜻. 동고조 8촌, 이 오복지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복지친은 옛날에는 이제 상을 입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상을 입어야 돼. 이 오복 안에서는. 그런데 3년상이, 이거는 지금 부모상이죠. 근데 부모상이지만 기이구의 기, 기이구의 이, 이 1년상을 기년상, 근데 여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1년상, 기년복. 3년상, 기년상, 기년복. 여기 딱 일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는 요것도 그 의미예요. 사실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원래는 기가 일주기라는 의미에서 기를 썼어요. 자, 그러면 주년, 그 주석에도 주년 그랬죠. 주년이니까 한 바퀴 돌아온 것, 뭐 기죠. 돌. 첫 돌, 두 돌, 한 돌, 두 돌. 우리 쪽 방언에서 돌시라는 말 있어요. 돌시. 같은 그 1년 딱 그 시기, 1년 딱 돌아가가지고 그 시점, 그걸 돌시라고 돌아온 시점. 돌시. 재밌죠. 기이구의 기년, 주년, 그 1주년, 이년 이미 1주년이 이미 올해입니다. 이게 수로죠. 올해다. 의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시간상, 시간의 경과라든가 뭐 시간의 상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이구의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인 듯합니다. 1년상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한다. 1년상도 길어요. 이 말입니다. 깁니다. 1년상도 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 생각에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군자 이 3년 불위래 군자가 3년 동안을 시간 부사 구지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 실제 주된 구는 불위래죠. 예를 하지 않다. 예를 하지 않다. 이 위는 하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실제로는 행의 의미죠. 예를 시행하다, 예를 실행하다, 예를 집행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상을 입을 동안에는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예법을 일체 중지하고 의례, 관례, 의례 이런 걸 일체 중지하고 뭐라고 할까 여막이라든가 여묘라든가 아무튼 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기거하면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여묘살이 같은 걸 해야 돼요. 그 서경에 보면 양암 3년 이런 거는 양암 3년 이런 거니까 고종 양암 3년 이런 구절이 서경에 나오는데 은나라에 고종이 3년 동안 양암에 있었다 이 말인데 이 양암은 그 임금이 상을 입는 장소, 임금이 상을 집행하는 장소를 양암. 그게 3년 동안 했던 그러니까 임금도 3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 예를 집행하지 않으면 예필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꼭 면인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의미죠. 의미에. 얘는 반드시 괴한다. 괴한다. 이 글자가 괴 또는 회의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음심이 붙으면 품는다라는 품을 회고 또 이거는 이거 무너질 괴 무너질 품을 회. 그러면 필괴 얘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 3년을 불위악 3년 동안을 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학습하지 않으면 악이 반드시 붕합니다. 붕은 여기 산이고 여기 발음이죠 발음. 그러니까 산이 무너집니다. 산이 무너지죠.
무너진 걸 붕괴. 붕괴 그러죠. 붕괴. 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자, 무곡이 기몰하고 신곡이 기승하며 이 말은 묵은 곡식이 이미 다 없어지고 다 먹어버리고 또는 그 용도가 다 끝나고 새로운 곡식이 이미 승하며 승은 오를 승자니까 이거는 오를 승은 등 뭐 이것을 익었다 또는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묵은 곡식이 다 소진되고 새로 곡식을 새 핵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1년이 되면 그 말이죠. 만 1년이 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정황이라고도 표현하죠. 곡식이 묵은 곡식과 핵곡식이 교체되는 걸 정황이라고. 그래서 신곡이 기승하고 그 다음에 찬수개화하니 찬수개화에서 찬은 뚫는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수는 횃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횃불을 붙이는 나무. 근데 이제 옛날에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활이나 송곳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열을 냈죠. 불을 피웠죠. 마찰열에 의한 불. 그걸 지금 표현한 건데 개화는 불을 바꾼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 설화가 있어요.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 설화는 이 어떤 집에 이제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왔는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시집온 첫날 이제 시어머니가 가풍을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10대 뭐 9대인지 10대인지 아무튼 간에 불을 꺼뜨린 적이 없다. 불씨를 꺼뜨린 적이 없다. 옛날에 불씨가 생명 중에 특히 겨울에 아침에 그러면 불을 이렇게 저녁에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밥을 해먹고 또 방에 불을 떼고 나면 그걸 이제 타고 남은 그 벌겋게 단 그 백탄으로 나오는 그걸 인걸불이라고 하죠. 인걸불을 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둔 다음에 그 위에 재를 이렇게 덮어 놓으면 밤새도록 이게 꺼지지 않고 불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요 재를 흩어버리고 요 나온 요그 불을 꺼내 가지고 불이 잘 붙는 솜이라든가 특히 쑥을 많이 활용했는데 쑥이나 솜, 뭐 약간 녹은 짜투리, 찌꺼기 짜투리 뭐 이런 걸 대고 이제 입으로 바람을 불면 불이 일어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밥을 짓고 뭐 여러 무협 소설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 그 무협지나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협객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주머니 이렇게 꺼내가지고 호 불어가지고 불 피우고 있죠. 그 화섭자라고 화섭자. 그런 걸 식으로 이제 그 산소와 차단시키면 불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불과 불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이렇게 이제 인걸불을 남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웃집에 가 불씨를 빌려와야지 아침에. 새벽에 옛날에는 금기사항이 많아가지고 이 첫 닭이 울고 새벽에 아침 먹기 전에 여자들이 남의 집에 일찍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금기된 사실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갈 수가 없으니까 금기되니까 이 졸졸 굶어야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맹목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뭐 불 꺼지면 적당히 눈치타면 이웃집 그 어렸던 경험이 노련한 이웃집 할매가 시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하고는 사이 안 좋아도 이웃집 시어머니가 또 재밌잖아요. 사이 좋잖아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맨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웃집 시어머니 만나면 자기 시어머니 흉보고 막 이러잖아. 그게 당연한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라기보다도 그게 인간이죠. 인간이죠. 그럼 아무튼 그 이웃집 시어머니가 눈치 딱 보고는 저 며느리가 이웃집 며느리가 불씨를 꺼뜨렸구나 갖다 줘요. 또 몰래 가만히. 그러면 뭐 알고도 모른 척. 근데 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시집 온 첫날에 물려받고 나서 첫날에
불씨 꺼져가지고 낭패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뭐 시집 와가지고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켰어. 그 다음 또 꺼지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밤새도록 지켜봤더니 뭔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싹 꺼버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그 꿈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먼 조상 할머니가 나타나는 며느리들이 우리 집 며느리들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해가지고 내가 뭐 너희들이 시험해보고 내가 상을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설화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의식 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문화지만 옛날에는 불이 그 생명이잖아요. 살아가기 사람이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힘이 불이었는데 횃불이에요. 그래서 그 원시 그 컬처럴 히어로, 컬처럴 히어로즈, 히어로. 그 문화적 영웅들의 동양식 문화적 영웅들에 보면 유서시라는 게 있고, 유서시 있고 그다음에 수인시라는 게 있어요. 유서시는 둥지에서 살던 사람, 수인시는 불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뜻이야. 그러면 사람이 불을 활용하게 됐던 문화적 문명의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만큼 불이 중요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그 동양적 전통 그 자연관이나 인간관에서 음양관으로 따르면 여름은 양의 세계고 겨울은 음의 세계고 새해는 양이고 묵은해는 음이고 그럼 요 교체될 때 보통 언제 이제 요 교체의 길을 잡냐면 춘분과 그다음에 추분을 잡죠. 봄, 추는 양의 대표, 추는 음의 대표. 그래서 춘분과 추분이 교체할 때 열을 때 보통 춘분에 그 불씨를 교체하기도 하고 뭐 한식도 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불씨를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묵은 나무에 쓰던 불을 다 꺼버리고 새로운 불에 옮겨 붙여가지고 그 불을 전달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이걸 찬수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걸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이게. 그것도 그래서 그거 할 때 굉장히 의식을 거하게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 주고 뭐 한 해가 새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그 의기를 다지고 그래서 무슨 행사도 막 거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식은 요 시기가 준분 시기가 아닌데 한식에 어쨌든 그런 걸 하죠. 찬밥을 먹는 게 뭐 그 묵은 불을 이렇게 바꾸는 그 의식과 관련된 이런 설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찬수개화라고 하는 말이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화지만 옛날 문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말하자면 한 해의 삶이 구체적으로 새로 바뀌는 거에 지표가 바로 찬수개화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기가이의로소이다. 기가이의 요거는 약간의 문장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가이의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기이면 끝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끝일 수 있습니다. 기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는 여기서 의미는 끝일 지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일뿐 이런 그 부사어로도 쓰기도 하고 끝이다, 끝나다 뭐 이런 의미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부사어로 써가지고 이미 이런 식으로도 쓰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동사 역할, 왜냐하면 가라는 보조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본동사죠. 가는 보조 동사로 쓰이잖아요. 경동사 또는 보조 동사로 용어는 그렇죠. 그러면 이가 구체적인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가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기이면 끝입니다. 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도 되겠습니다. 이 말. 기는 일주기만 하고 일주기만 상을 입고 끝내도 되겠습니다. 요 말이 왜 우리가 조금 의식을 할 필요가 있냐면 바로 묵자의 절상 이런 주장이죠. 절상 이 주장이죠. 실용성에 의해서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제아의 이런 생각이 제아만의 인간으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 번상용리, 번거로운 상의식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는 게 이미 사회화했다는 거예요. 사회 현실화했다는 거. 그래서 그랬더니 이 자활 식부도하며 도를 먹으며, 그런데 이제 이 부는 지시의 의미도 쓰이고 일반적인 사물을 이끌어올 때, 일반화할 때, 그러니까 도라고 한 특정한 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를 두루뭉술하게 일컬을 때 부를 써오는 거예요. 지시의 의미도. 저 부천지자는 할 때는 지시 의미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쌀을 일반화해서 말할 때, 도는 벼 도자인데 이 벼 도자, 네, 이 발음은 벼화와 벼도죠. 아니, 도라는 발음이죠. 근데 요 벼화, 지금 우리는 벼라고 일반화해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 이 화나 또는 도로 쓰여진 그 곡물은 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쌀이 아니고 좁쌀, 기장 뭐 이런 종. 왜냐하면 이렇게 공자가 살던 지역 화북 지방이었는데 화북 지역에서는 쌀 농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단정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논어에 보면 속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라든가 직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곡식이 분화된 건 사실이에요. 이 곡식의 종류가 분화되고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곡식 개념이, 명칭이. 그러나 이때 도가 우리가 벼도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러니까 라이스. 이 개념의 벼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좀 생각이, 저도 단정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북 청원 소롤이라는 데서 그 발견된 탄화미는 재배미와 자연미 중간 단계인데, 보통 그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한 9,000년에서 7,000년 뭐 이 여간에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공자 시대에 산동 지방에서도 쌀을 먹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 문화사에서는 수도작 문화, 우리 한국의 전통 농경 문화를 수도작 문화라 그러거든요. 수도작. 물론에서 물벼를 짓는 그 수도작 문화라고 합니다. 이 수도작을 정식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중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통용되기 시작한 거는 후한 지나서 뭐 거의 더 강남 지방이 이 경제권이 강남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전체가 이 쌀을 여러 가지 보급되다고 보죠. 그래서 그 중화주의를 아주 소속사하게 중화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특히 대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쌀을 일치 안 먹고 밀만 먹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의부금, 의는 여기서는 입다라는 동사인데 비단 금자지요. 그러니까 쌀을 먹고 비단을 옷을 입는 것이 말이죠. 여는 너 여자죠. 여기서는 너에게, 너에게 편안하다라는 형용사인데, 호라는 의문 그게 어기가 붙어가지고 편안하냐 이렇게 묻죠. 이게 직접 묻는 것이죠. 편안하냐라고.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표의 문자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영어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편안합니다, 편안하더이다, 편안하지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편안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편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문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안적 위지, 요게 짧지만 아주 상당히 뼈아픈 말입니다. 안적 위지. 안적 위지. 여기서 너는 이라는 그 호칭이죠. 그럼 여가 아니고 너에게 이런 말이 아니고, 너에게가 아니고 너는 하고 굉장히 2인칭으로 직접 불러 세운 거예요. 불러 세운.
호명을 해가지고 편안하다면 이지 그렇게 해라.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부 군자지 거상. 이 부가 그 지시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군자가 상을 거함에. 이것도 보면 군자 거상 그러면 그냥 독립된 문장이죠. 한 문장. 군자가 상을 입다, 상을 지니다, 지키다 이런 문제인데 그 군자지 거상함으로써 이게 전체가 그냥 하나의 성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장 성분이. 그럼 군자가 상을 입음에, 상을 지내매, 식지불감. 요거는 부문장이 되죠. 상황성을 설명하는 부문장. 그러면 식지불감. 이게 이제 본 문장인데, 주 문장인데, 이 먹는다라는 주어는 생략돼 버렸죠. 사라져 있죠. 왜 현적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지를 먹었는데, 먹는 것이 달지 않다. 지를 먹음이 달지 않다. 그럼 맛있는 걸 먹어도 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맛있는 걸 먹었는데 맛있는 걸 먹어도 불가마다 달지 않다. 맛있는 걸 먹었는데 달갑지 않다. 달지 않다. 맛있다 이 말을 달다 이렇게 표현하죠. 달게 먹는다. 달갑게 받아들인다. 달밭이 먹는다. 문악 불락 같은 구조예요. 악을 들어도 락하지 않다. 여기서 악과 락은 발음 구조상 발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악과 락.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로 쓰였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은. 거처 불안. 처에 거한다, 거처한다 이런 거죠. 그냥 거처. 거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를 점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속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처는 장소를 뜻다. 어떤 장소에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주로 거처에 편안하지 않다. 상을 할 때는 그러므로 불리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이런 그 기년상을 상대에 여러 가지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금여이 안적위자라. 지금 너는 그것이 편안하다면 해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 또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제 아이 출커는 제 아가 나갔어요. 제아 출. 이건 그냥 독립 문장이죠. 제아가 나. 자왈 선생님 또 말하죠. 여지 불인냐여. 여가 불인하도다. 여의 불인함은 이 말입니다. 여는 불인하다. 여 불인 이게 아니고 여지 불인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예, 됐죠. 독립 문장이 아니고. 여지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지 불인냐. 이게 지금 탄식한 말이죠.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집회. 자식이 태어나서 3년, 태어난 지 3년 연후에 그런 뒤에 면허 부모집, 부모의 회를 면한다. 부모의 품을 면한다. 부 3년지상 천하지 통상. 저 3년의 상은 천하의 통상이다. 3년지상이 주어구, 천하지 통상이 수어구. 이렇게 된 거죠. 3년의 상은 천하의 보편적인 상법이다. 상례다. 공통된 상례다. 여야, 제여는 유 3년지에어 기부모호. 요거는 호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 됐어요. 의문문. 그러면 유 자야는 사람 이름 뒤에 야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호칭으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고 유는 있다죠. 있다. 호는 의문이죠. 그럼 있었느냐, 가졌느냐, 두었느냐 이런 뭐를 3년지에 기부모 그 부모에게서 3년의 사랑을 그 부모에게서 3년의 사랑을 가졌느냐 이 말. 3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 3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아이가 한 개체가 태어나서 자기 세계를 이루는 시초의 가장 원초적 세계를 구성하는 게 부모의 품이죠. 그래서 한 아이의 그 한 생명이 한 개체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3년 동안은 절대적 보호를 받아요. 이 3년 동안 받는 절대적 사랑이 그 아이의 심리, 의식, 정신 세계의 원초적 감각이 그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절대적 양육이 필요하고 이 시기에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 평생 불안하고 심리적 그 컴플렉스와 스트레스 이런 게 트라우마 이런 것들 쌓인다고 그러죠.
옛날 이게 경험상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그래서 아무튼 한 아이가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갈 때 한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태어나서 3년이라는 거예요. 이때 3년 동안은 부모의 절대적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어를 탄식한 거는 아마 제어도 그렇게 했을 텐데 왜 그 은덕이나 은공을 갚을 생각을 안 하자. 너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